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법 먼 곳으로 가야 해서 새벽 첫 지하철을 탔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첫 지하철은 일찍 새벽을 여는 분들로 항상 붐비네요. 오늘의 출발역은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지하철에서 15번 출구 쪽으로 가시면 KTX 승강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최단 코스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 서울역에서 새벽 KTX를 탈 겁니다. 저는 일반 KTX는 가능한 5호칸을 애용하는데요. 특실을 개조한 칸이라 자리 간격이 넓고 특히 이렇게 1인석도 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서울에서 거리가 가장 먼 곳 중 하나지만 KTX를 타면 웬만한 여행지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날씨가 변덕스러울 것 같았는데 일출을 보니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출발한 지 2시간 반 만에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역입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로 고민이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전국 광역시 중에 인구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선 역 앞에서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기로 했습니다. 역 앞 번화가에는 아침에 여는 식당이 많았습니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돼지국밥과 밀면 중에 고민을 했는데요. 아직은 따뜻한 국물이 더 땡기는 계절인데요. 밥까지 말아서 든든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부산역 바로 앞 대로 한가운데서 버스를 갈아탈 건데요. 맞은편 텍사스 거리 간판 앞에서 타시면 됩니다. 27번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요. 배차 간격이 5분 정도로 아주 짧은 편입니다. 30분쯤 시내를 지나가니 드디어 부산 앞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부산에 온 기분이 드는데요. (40분) 만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곳은 오륙도 스카이워크 정류소입니다. 이곳에서 오늘의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오륙도는 대한민국 명승 제24호인데요. 부산 용호동 앞바다에 있습니다. 오륙도는 서쪽에서 보면 5개, 동쪽에서 보면 6개의 섬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륙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스카이워크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료 개방 중입니다. 바닥은 투명한 유리라서 덧신을 신어야 합니다. 제법 아찔한데요. 저 앞에 보이는 섬이 밀물 때는 2개의 섬으로 보이고 물이 빠져나가면 1개의 섬으로 보여서 오륙도라고 불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의 상징이 광안대교나 마린시티 같은 마천루가 된 듯하지만 자연적인 지형이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한 곳입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빗내림이 내려와서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스카이워크에서 오른쪽으로 아찔한 절벽을 따라 트레킹로가 보입니다. 오늘 저는 저쪽 방향으로 가보려 합니다. 주차장에 1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해파랑길 관광 안내소입니다. 내부는 마치 전망대처럼 생겼는데요. 이런 멋진 뷰를 가진 관광 안내소는 처음 보네요. 여기에서 해파랑길에 대한 소개책자도 구할 수 있고 네컷 사진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소에서 노란색 길을 따라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첫 구간은 가파른 길을 따라 오르면
잘 가꿔진 공원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부산의 갈매길과 코스가 겹치는 구간이 많아서 이정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름이 많이 껴서인지 더욱 멋진 풍경이었는데요. 중간중간에 꼭 한 번씩 뒤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론 뒤쪽에 더욱 멋진 경치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카이워크가 있던 지형을 예전에는 말 안장을 뜻하는 숭두마라고 했다는데요. 이렇게 보니 정말 비슷해 보이죠? 부산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더욱 관광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 트레킹 코스도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외지에서도 관광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초반 코스는 오르막 내리막길을 가야 하는데요. 대신 그만큼 멋진 경치로 보상받는 구간입니다. 곳곳에 쉼터와 전망대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걷다 보니 작년에 갔었던 여수 금오도 비렁길도 연상되는데요. 이곳이 육지 땅끝이라는 걸 몰랐다면 아마 섬 둘레길이라고 해도 믿었을 겁니다. 곳곳에 리본과 이정표가 있어서 길 찾기는 아주 수월한 편입니다. 게다가 부산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 코스 상태도 아주 좋고요. 공원을 지나면 갈매길 2-2 코스와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절벽길이 시작되면서 길은 좁아지지만 걷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금오도 비렁길과 참 비슷한 느낌입니다. 중간에 농바위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비 내림이 정말 환상적인데요. 이런 멋진 길에 방문객이 많지 않다는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직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듯하네요. 계단을 따라 바다 가까이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저 멀리 해운대의 마철로의 모습과 깎아지른 절벽이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뷰가 확 트인 곳에는 어김없이 전망대가 있습니다. 쉬었다 가기에 참 좋은 포인트가 많은데요. 남해안의 이름 모를 기암절벽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곳이 농바위 전망대입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바다가 만나는 포인트인데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농바위는 절벽 중간에 매달려 있는데요. 부처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고 어선들이 무사 안녕을 빌었던 바위입니다. 농바위를 지나 계속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갯바위는 낚시를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파도를 조심하셔야겠더라고요. 부산을 여러 번 왔었지만 이런 멋진 해안 트레킹 코스가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었네요. 이곳은 치마바위 전망대입니다. 해변의 모양이 마치 검은 치마를 펼쳐놓은 것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체 트레킹 코스의 하이라이트였던 구간이었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풍경이 방문객의 다리를 붙잡습니다.
제법 가파른 구간을 내려오면 이제 평탄한 이기대 해안길과 이어집니다. 여기쯤 오시면 반대편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이제 어울마당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곳곳에 동백나무가 보이네요. 부산의 상징 같은 꽃입니다. 화장실도 곳곳에 있고요. 동백나무를 따라 내려가시면 확 트인 넓은 광장이 보입니다. 이곳이 어울마당입니다. 영화 해운대의 촬영 장소이기도 하고 2031년에 프랑스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폼피두 센터가 이곳에 건립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이기대 공원과 이어져 있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큰 공원입니다. 해안의 길이가 무려 2km나 되고 바위가 많아서 낚시 포인트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 멀리 광안대교와 해운대의 마천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이기대라는 이름은 두 명의 기생의 무덤이 있어서 이기대라고 불렀다는 설과 외장을 끌어안고 투신한 기녀를 기리고자 의기대라고 불렀던 곳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묘하게 생긴 돌짐은 불턱이라고 부르는 해녀들의 쉼터입니다. 긴 물질로 피곤한 몸을 잠시 쉬었던 곳이라고 하네요. 구름다리도 있는데요. 밤에는 화려한 조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구름다리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있는데요. 덕분에 가파른 절벽을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기대 공원의 마지막 동색마을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동색마을이란 이름은 동쪽 산의 끝이란 뜻입니다. 오륙도에서 여기까지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특히 아침에 해무가 피어나면 멀리 마천루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용호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심의 바닷가를 끼고 걷는 구간입니다. 언제든지 쉴 곳과 식당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정표는 도심에도 잘 되어 있고요. 거대한 도시와 바다의 조화는 부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커다란 배는 교육용 실습배라고 하네요. 이제 광안대교 방향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광안대교 아래쪽으로 바닷가를 따라 계속 길이 이어집니다. 이 길은 해안 누리길이라고 부릅니다. 광안대교와 해운대의 모습은 마치 미국의 맨하탄을 보는 듯하네요.
커다란 빨간 화분이 보이면 이제 3분의 2는 온 셈입니다. 트레킹로는 그 유명한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이어집니다. 봄에 보는 해수욕장은 조용하고 느낌이 색다른데요. 한적한 해수욕장을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상권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 쉬엄쉬엄 구경하며 걷기에 좋았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매일 저녁 8시와 10시에 드론쇼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환상적인 봄 날씨에 해수욕장을 끼고 계속 걷다 보니 정말 이국적인 경치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갈매기가 아주 많네요. 바위 앞에 작은 동상도 있고요. 광안리 해수욕장을 지나면 새로운 상가구역이 나옵니다. 예전에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던 구간입니다. 당시 방파제가 낮아서 피해가 컸었는데요. 지금은 방파제 높이를 높였다고 하네요. 이곳에 항구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밀락 수산시장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거대한 횟집거리가 있는데요. 소위 초장집이라고 불리우는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회타운인 곳도 많고요. 저도 여기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트레킹 후 먹는 물회는 언제 먹어도 꿀맛이네요. 이제 민락 수변공원으로 이어집니다. 해운대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이네요. 수변공원에는 해변 데크길도 있어서 걷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조금 가다 보면 수영 2호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동백섬과 해운대로도 갈 수 있습니다. 개인 체력과 일정에 맞춰 코스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백스코 지하철역입니다. 서울에 비해 지하철 입구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부산역까지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바로 KTX로 복귀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는 부산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한 번쯤 걸어볼 만한 멋진 코스였습니다. 부산하면 멋진 마천루와 상업시설, 자갈치 시장만 떠오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멋진 숨은 트레킹로도 있다는 걸 새삼 느낀 하루였습니다. 부산의 다른 여행 코스와 조합해서 나만의 여행 코스를 만들어 보는 것도 즐거우실 겁니다. 슬기로운 여행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